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반도체 플레이를 조금씩 해봤는데 이게 너무 이른 시점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손절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좀 재반 여건들을 보면서 이 제가 의식 플로우가 의심해서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 반도체를 좀 샀습니다. 사긴 샀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어떤 의사결정들을 플로우가 흘러가서 사람들이 반도체를 샀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뭐 제가 하는 고민이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고민 아닐까 이렇게 싶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4일날 시티증권에서 그 반도체에서 이 삼성전자가 이 공급을 이제 컷할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걸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있긴 하겠는데 그냥 애널리스트의 의견일 뿐 아닐까? 어차피 이제 뭐 삼성전자가 그 공급을 그 투자는 계속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 영향으로 이제 반도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죠. 삼성전자가 갑자기 바꿀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1월 달까지 나와 있는 이 통계청의 산업활동 통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재고가 이제 49페이지에 어펜딕스로 붙어 있어요. 49페이지에 가면 이게 재고가 있는데 생산과 출하가 있고 재고가 있습니다. 이 재고에서 반도체가 전월 대비해서 그래도 이제 0%대로는 왔어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그리고 컴퓨터가 많이 줄었어요. 뭐 컴퓨터가 좀 많이 줄었으니까 좀 떨이가 시작됐구나. 12월에는 확실히 이제 이 재고가 반도체 재고가 좀 빠지는지를 보고 고민하자. 아직 전자 부품이 재고가 아직 덜 떨어졌다. 그래서 261, 262, 263이 MOM으로 다 같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이 차이나 블룸버그 크레딧 임펄스의 경우에는 이게 2020년도에 정점을 찍고 요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크레딧 임펄스가 제조업 경기에 한 6개월 선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T 중에서 이제 반도체도 요 흐름에 따라서 같이 이제 흘러내렸다가 요즘 이제 데이터를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고, 이 크레딧 임펄스에 대한 발표가 뭐 계속 이게 날짜가 미뤄진 거거든요. 이제 1월 21일에 한다.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유사하게 흘러가는 이 크레딧 임펄스가 사실은 이 차이나 중국 지수와 유사하게 흘러가잖아요. 가는데 이 중국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거는 어쩌면 이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가 약간은 먼저 반등을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은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 자체를 좀 박스권으로 보고 있었고 반도체가 뭐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트리거를 좀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1월 4일 날 이 시티증권 내용이 나오더라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가 제가 반도체를 좀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게, 이 ISM 제조업 지수가 1월 5일 날 나오게 됩니다. 1월 5일 한국 시간으로 1월 5일 날 이제 새벽에 나왔죠. 새벽에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좀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ISM 제조업 지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도 고점을 찍었고, 이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너무 이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이건 코로나 시절이니까. 그럼 과거 이제 바텀 구간 수준까지 어느 정도 ISM 제조업 지수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ISM 그 제조업 지수 관련된 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 그 어디냐 인벤토리는 뭐 당장 이건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뭐 줄어드는 것 같진 않은데, 이 뉴 오더 신규 오더는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프로덕션 생산이 이제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 생산과 신규 오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공급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나쁜 거는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오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나쁠 때 그 반도체 주식을 사고 좋을 때 반도체 주식을 팔면 그래도 이제 이 트렌드가 맞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바닥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한 이때쯤부터 올 것 같은데 한 3월쯤에 사면 되지 않을까? 3월쯤 되면은 이 산업활동 통계 지표에서 재고가 연말에 좀 떨었겠지. 연말에 재고를 좀 떨었을 테니까 그 떨어져 있는 효과도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3월쯤이면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바닥에서 한 칸 정도 올라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이제 반도체를 좀 슬슬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기쁘게도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정도는 아니고 뭐 어닝에 이제 뭐 충족되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기대치를 5조 원, 기대치를 예상했던 영업이익 5조 원도 못하고 4조 원대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진정한 어닝 쇼크가 이제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같이 시크리컬한 기업은 어닝 쇼크가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시그널로 시장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의 눈 4일날 CT증권도 그렇고 5일날 ISM 제조업 지수도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닝 쇼크 그 실적 보고 나오자마자 이제는 좀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계속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이제 반도체 좀 사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또 뭘 보고 있냐면 이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21년도에 정점을 6월부터 이제 정점을 찍으면서 이 코스피 지수도 이제 박살이 났거든요. 이 박살이 난 게 이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구성 지수를 보게 되면 이거 사실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장단기 금리 차는 실시간으로 좀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코피아라고 하는 사이트 코피아본드.or.kr에 가서 보면 이 기간별 2년치랑 10년치를 뽑아가 조회해가지고 조회해서 엑셀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엑셀로 뽑아보면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축소되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제 될 일이 없는 거죠. 될 일이 없다가 최근 한 달, 최근 이제 요때부터 요만큼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선행 순환 변동지수의 발표를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10월, 11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12월이나 올해 1월에는 경기선행 순환 변동치가 살짝은 좀 돌아설 수도 있겠다. 그 말은 이게 더 나빠지진 당분간은 코스피가 박스권이나 더 나빠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야 이거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더 나빠질 것 같지 않은데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많이 빠져 있고 거기에 반도체를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내주니까 야 이거 더 나빠지지 않겠다. 어닝 쇼크까지 이제 냈으면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이 뭐 캐펙스 컷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나빠질 만큼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나빠질 만큼 나빠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급격히 하향이 되면서 그 급격한 하향은 시장의 어떤 그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사야 되냐, 하이닉스 사야 되냐, 뭐 사야 되냐 이제 고민이스럽잖아요. 사실 뭐 개인 투자자가 꼭 이제 뭐 삼성전자를 시장 대비 벤치마크 플레이어들처럼 뭐 2, 30%씩 박아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주식 비중을 뭐 한 15%나 20% 가지더라도 삼성전자 30%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내는 베타가 큰 걸 이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원익 IPS가 어떠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거 때문이거든요. 이걸 좀 크게 보면 이건 이제 1월 5일 날 기준으로 데이터고 이제 1월 5일 날까지 기준 데이터로 1월 6일 날 이제 막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 좀 사자라고 말씀드렸던데 일단 대부분은 소재가 좀 편안하다 생각할 거예요. 소재는 숫자가 이제 잘 나오니까 비즈니스 모델성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변화가 어디에 있나 봐야 되는데 주가를 볼 때 이제 실적이 있고 그 실적이 여러 가지 구성 요인이 있을 건데 실적에 뭐 컨센서스 상향이 있을 것이고 뭐 이거 실적이 컨센서스 상향이 있을 것이고 컨센서스 상향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간의 어떤 미묘한 차이를 주식 간에서 발견을 해내야 되는데 다 박살났고 다 실적 안 좋고 다 어닝 쇼크 났고 밸류에이션도 미친 듯이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이게 뭐 얘는 3배고 얘는 4배니까 3배가 더 싸다 이게 사실 의미가 없고 과거에 이 회사가 받았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다 지금 그 하단 국면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얘가 더 싸다라고 시장에서 주장을 해봐야 귀등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인 어떤 차이를 이제 계속 발견을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가 간의 스프레드가 지금은 좀 통하는 어떤 투자 포인트로 픽업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직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하고
그 종합 반도체가 오히려 더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생각한 게 맞아요. 제가 보면 이게 제가 삼성전자랑 원익 QNC를 비교한 건데 로그 스프레드가 0.84예요. 0.84면 여기 위에 있으면은 이 빨간색인 주가가 훨씬 덜 오른 건데 지금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익 QNC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17년도부터 보면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심택도 해볼까요? 심택을 해보면 0.73이에요. 0.73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기 때문에 심택도 잘 버티고 있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PCB 관련해서 시장에서 뭐 관심 많이 가지면서 주가가 한번 뛰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가 여기 이제 좀 여기 위치에 덜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베타가 더 큰 편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머티리얼즈도 이제 소재니까 소재를 보게 되면 0.48이라서 상대적으로 그 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깨진 거를 사야 된다는 거죠. 많이 깨진 게 밸류도 진짜 과거 대비해서 싸다고 우리가 주장해도 먹히는 거고 모두가 실적이나 이런 건 다 빠지기 때문에 차별점이었고 차이점은 결국 우리가 둘 수 있는 건 많이 빠진 걸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원익 IPS를 넣어보면 원익 IPS가 0.75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요 구간에 해당하는 거죠.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는 이 원익 IPS가 0.99까지 99%까지 올라갔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등을 해서 남들이 이제 뭐 2% 3% 오를 때 뭐 5% 6% 오를 수 있는 게 원익 IPS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상으로 괴리를 볼 때 뭐 삼성전자가 캐펙스 컷을 하고 경쟁 강도를 낮추면은 하이닉스의 수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논리도 있지만 일단 그 주가상의 어떤 스프레드 상으로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뭐 매력적인 어떤 구간 뭐 한 80% 수준이다. 근데 저는 이제 원익 IPS가 더 멀리서 안 올라와 있는 뭐 90% 구간에 있으니까 원익 IPS가 오히려 떨어질 때 진짜 이제 반도체를 너무 빨리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시장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원익 IPS가 더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갭을 50%까지 줄이기 위해서 더 빨리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원익 IPS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원익 IPS 그러니까 뭐 보통은 투식을 고를 때 펀더멘탈 차이가 있고 이 기업이 뭐가 더 좋고 경쟁력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 상대적 비즈니스 모델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어차피 업황 돌아설 때 업황이 다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다 지금 숫자상으로 나올 게 없어요. 다 숫자 당장 나온다고 보긴 어렵고 나중에 이제 숫자가 누가 더 빨리 나오느냐를 볼 때는 그 상대적인 어떤 구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많이 빠진 게 장땡이다라고 이제 해석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이제 뭐 이 데이터를 받으시는 분은 다른 종목들도 한번 눌러보시면서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 삼성전자랑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뭐 원익 IPS가 제일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닝 쇼크는 삼성전자의 바텀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였고 ISM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차 잡아가는 형태가 필요한데 주식을 고를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걸 고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